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존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2021년 일요일입니다. 2월 첫째 주 원유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원유 가격은 브렌트가 60불 가까이 거래가 되었고 WTI는 57불에 근접을 했습니다. 한 주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는 백신, 오펙 감산, 그리고 바이든의 1조 부양책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현재 60불 그리고 WTI 57불은 자가 격리 이전의 가격에 육박을 하는 거고, 이는 1년치 최대 가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실물 경제는 2020년 이전, 미국으로 따지면 3월 중순, 중국으로 따지면 12월 말 2019년 1월 기준, 이제 미국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를 봤을 때 실물 경제는 2020년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실물 경제에 기반해서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실업률,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높고 낮습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자가 격리 강화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50불에서 55불, 55불에서 60불, 60불에서 65불, 지금 5불 차이로 박스권을 벗어날 상황입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를 보면 바이든이 1조 9천억 원 달러 부양책을, 트럼프가 부양책을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새로운 부양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그리고 미국 내에 지금 영국에서 발생된 영국발 불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금 언론 매체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 실업 수당은 저번 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79만 9천 명, 80만 명 밑으로 하락을 했고, 하지만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합쳐서 약 20만 명입니다. 또한 재고는 재고는 원유가 하락을 했고요. 가솔린은 상승을 했습니다. 원료는 하락을 하는데 정유 제품 상승을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EI의 재고 얼표 중 약 100만 배럴이 감소했고요. 예상치는 약 44만 배럴 증가했지만 오히려 감소를 했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110만 배럴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5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릭수가 8개로 증가했고 캐나다는 3개가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메이저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차트도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별 다르지 않게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57불 가격으로 지금 장을 마감했고, 지금
53불 정도의 가격이 지금 거의 뭐 4불을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치로 보면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대선 직후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는 달러의 약세, 오펙의 감산, 그리고 코로나 백신, 그리고 부양책, 이 네 가지 요소가 원유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그럼 브렌트로 볼까요? 브렌트 같은 경우는 WTI에 비해서 확실히 굵고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 러시아, 오펙 플러스죠. 감산 의지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가격 승 유지로 인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실물에 보다 기반한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보실 때 더 편합니다.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럼 EI의 재고 발표를 보겠습니다. EI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드는 제가 감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격을 보면은 52불 20. 1년 전에 비해서 64센트가 상승을 했고, 가솔린도 1년 전보다 8.4센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소매 가격이 아닌 도매 가격입니다. 요것도 도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소매죠. 히링 오일은 작년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아마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겨울이 온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소매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소매 가격을 보면 가솔린은 하락을 했고요. 전주에보단 상승을 했지만 디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링 오일도 하락을 했네요. 소매 가격은. 그리고 현재 재고를 보면 크루드 오일이 100만 배럴 정도 하락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무려 40만 배럴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재고는 4억 7,500만 배럴입니다. 상당히 높고, 가솔린 역시 2억 5천만 배럴. 상당히 재고가 높습니다. 현재 보시면 정유 가동률은 지금 1월 29일 2020년을 기준으로 82.3%. 저번 주에 비보다 상승을 했고, 현재 6주 평균으로 봐도 가동률은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감소하고 가솔린 재고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미국 원유 생산량과 수입량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작년에 1월 31일 2020년 약 1300만 배럴 생산을 했고, 현재는 약 1100만 배럴 못 미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배럴이 감소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약
650만 배럴 했지만 올해는 약간 감소한 약 596만 배럴. 하지만 생산량이 는 거랑 수입량이 진 거랑 뭐 하락은 했지만 수입량은 덜 준 거죠. 그리고 가솔린 수요는 1년치만 비교해도 약 100만 배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럼 원유 가격 변화입니다. 현재 4월에 마이너스 선물 가격을 찍고 6월까지 상승을 해서 40불에 안착을 했죠. 그러다가 선거 후부터 11월이죠. 11월 2일까지 40불로 유지됐다가 그 뒤부터 현재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감소했고 코로나가 퇴치가 될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유지했다는 거. 또한 수차례 부양책이 실시가 되고 돈이 풀렸고 미국 달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재 이 가격을 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현재 60달러와 1년 전에 60달러가 가치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뉴 컨셉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스탑, AMC, 블랙베리, 기타 회사들이 있죠. 원유 산업에도 원유 분야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결국은 숏 인터레스가 많고 주당 가격이 낮은 회사들 펌프하고 덤프하는 다단계 식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 원자재, 부동산, 달러는 숏이겠죠. 원자재 그런 모든 자산 클래스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요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점이 거의 25불인데 현재 7불 정도의 거래가 되죠. 6불 80이니까 이때 사시고 이때 지금 홀딩 하고 계시면 거의 4분의 1로 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주 엑산모빌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과 2021년이죠. 1분기는 코로나 사태 전이고 이는 2분기는 코로나 사태 후입니다. 현재 보시면 요거는 예상치, 요거는 실제입니다. 엑산모빌은 예상치는 1분기엔 적었지만 낮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이 벌었고 코로나 사태가 가장 직격탄으로 맞은 2분기는 손실이 예상치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서서 감소를 하고 지금 1분기 예상치가 이렇게 높게 잡혀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 비해서도 높게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발표된, 그리고 언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분기가 끝난다는 거죠, 거의. 그러면 이제 실적을 발표한 때는 2월 4분기 거를 발표를 하죠. 0.3센트 순이익을 받고요. 레비뉴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분기에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봤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엑산모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상황을 보면 업스트림 탐사 생산 부문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1년 대비를 보면 약 185억 불 손실을 받았고요. 1년 전에는 61억 불을 순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유 수요 배럴 자체가 1일 수요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볼륨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배럴당 가격 단가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운스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휘발유, 가솔린, 디젤, 기타. 지금 현재 4분기에는 약 12억 달러를 손실을 받고, 그리고 작년에는 약 9억 달러 순이익을 받습니다. 결국 교통량이 감소하고 자동차 운행이 줄고 자가격리가 지속화돼서 자택근무가 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가솔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정유 부분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여기서 지금 엑산모빌이 3센트랑 주당 3센트라도 이익을 본 이유는 화학 분야에서 1년 전에 손실을 봤던 약 3억 5천 500만 달러 손실을 봤는데 4분기에는 거의 7억 불을 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미국 지역 사업부에서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엑산모빌 같은 경우는 지난 거의 6, 7년간 그 방대한 재정 거의 파탄이죠. 파탄 수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서 지금 배당금 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줄여서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노력 중이고, 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 부채도 현재 60불에 가까이 WTI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렌트도 60불 이상이겠죠. 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줄이면 이제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돈이 적겠죠. 하지만 화석 연료, 다시 말해서 원유랑
천연가스를 투자를 줄이고 약 30억 불을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탄소 에너지 투자를 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단기적으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와 미국 기타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제 회의 날짜는 이제 2월 달 중으로 하겠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배럴 감산 효과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감산은 결국은 사우디의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인상으로 이제 자신감을 주고 있는 거죠. 적게 팔고 단가를 높여서 매출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현재 코로나 중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실수요는 감소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원유 수입은 2020년만 봐도 상당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원유를 꾸준히 수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고, 이는 사재기 상황이고, 이 사재기가 뒷받침이 되는 이유는 중국 저장 시설이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중국 주요 항만에도 정체가 있죠. 이는 중국이 실수요보다 더 많은 원유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걸로 뒷받침합니다. 현재 미국 생산량은 약 1100만 배럴 약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이는 약 200만 배럴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아람코는 북서유럽 아랍 라이트 인도 가격을 약 1불 40센트 상승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그리고 엑산모빌은 결국 감각 처리 발표와 배당금 유지를 위해서 설비를 투자 축소, 그리고 기아나 광구에 더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서 원유 생산할 수 있는 원유 광구를 유지하기로 노력 중입니다. BP 같은 경우는 2020년 적자가 203억 불이고, 이는 과도기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명을 대고 있고요. 쉘 같은 경우는 217억 달러 적자를 냈고 부채가 소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물론 쉘도 지금 바닥이었던 24불에서 약 34불 정도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B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25불 정도였다가 20불 정도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도 BP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됐던 이란과 베네수엘라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뒤로는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계속 제재를 유지하기 때문에 제재를 풀었을 때 대량으로 원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제재를 풀면 공식적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자유롭게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수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줄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도 그린 에너지를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기존의 미국 에너지 수출 정책은 오바마 정부처럼, 그리고 트럼프 정부처럼 지지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결론입니다. 펀더멘탈이 아닌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공급 상태는 여전합니다. 생산을 줄이는지, 수출량을 줄이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단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팔아도 매출만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재 리비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대 이란, 베네수엘라, 이들 국가가 감산분을 깎아먹을 수 있는 분량의 원유를 국제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위험 국가입니다. 물론 60불 정도로 가격이 올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간 재정 적자로 인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죠. 미국 경제 상황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양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요거는 1라운드고, 이게 약발이 안 되면 2차, 3차 재정적자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재정 부양책과 경기 회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죠. 현재 코로나의 변형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상태고, 현재 백신 접종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또 그때도 효과가 없으면 또 이제 2차, 3차 계속 재정 적자를 펼칠 예정입니다. 사우디 가격 인상, 아시아에서 북서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뭐 그런 나라겠죠. 스팟 가격이 낮은 이라크와 미국, 앙골라, 뭐 기타 리비아, 그런 국가들로 수입 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50불 초반, WTI, 브렌트는 50대 중반이었는데, 현재 2월 들어서 첫 주 박스권을 이탈해서 이제 60불대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시추 시설은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지금 가격은 인위적인 힘에 결정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 현재 모멘텀으로 인해서 가격이 60불을 돌파할 겁니다. 이는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달러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좋은 영상과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매매 잘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